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오늘 보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해요. 뭐 명리 공부하시고 또 상담하시는 분들 다 똑같을 겁니다. 각자만의 이제 운을 보는 방식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뭐 이 시간에 제가 운을 보는 방식을 모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뭐 정말 밤을 새도 모자랄 테니까요. 다만 많은 분들이 제 채널 보시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저는 예를 들어서 운으로 임수가 들어오면은 병화가 눈에 보인다, 병화가 드러난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산책처럼 사주라는 저 사람은 운을 이런 식으로 보는 건가? 이런 거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떠한 관점을 제가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이 부분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도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운을 봅니다. 네, 똑같이 봐요. 똑같이 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방식이 뭐 새롭다라거나 뭐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우선 제가 운을 보는 방식은 뭐 어떻게 해볼까요? 이럴 때는 제명식 가지고, 자, 4월 자시생인데 병화일간인데 그럼 너무 춥잖아요. 근데 뭐 경자년 해가지고 금생수, 관성이 너무 세게 들어온다. 관성이 강한 명식에 관성이 너무 세게 들어온다. 그럼 힘들구나. 똑같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요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 다를 게 없죠. 똑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특이하다라고 느끼시는 지점이 어딘가 하면요, 저는 이거를 본 다음에 추가적인 연산을 하나를 더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실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그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제 채널 통해서 자주 말씀드린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음양이라는 개념 모두가 알고 있죠. 모두가 음양 중요하지 라고는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 음양의 개념을 대단히 좀 적극적으로 끌어갖고 와서 쓰는 것 뿐입니다. 뭐 이를테면은 이런 거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음과 양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양기운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이 음기운이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얘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어중간하게 커지면 그렇지 않겠죠.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밤이 아주 깊어야 이제 해가 뜨는 거잖아요. 근데 밤이 아주 깊지도 않은데 해가 뜨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밤이 깊으면 해가 뜨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이 명식에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음과 양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비유적으로 이제 서로 반대되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되는 것. 네. 뭐 이를테면 을목하고 신금, 뭐 계수하고 정화, 그리고 병화하고 뭐 임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끌어갈 수 있겠죠. 이걸 다 제가 이제 음과 양이라고 지칭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관성이 대단히 강한 명식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경자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수기운이 너무 세지니까 일단 다른 분들 보는 거랑 똑같이 봅니다. 힘들어요. 네, 힘든데 그 다음에 추가적인 연산이 수기운이 너무 강해졌잖아요. 수기운이 너무 강해지니까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반대되는 화기운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새로울 게 없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명리학 공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 신선하다, 와 특이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법해요. 근데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우리 명리학 공부하다 보면은 이 다양한 이론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어떤 이론들은 뭔가 좀 그럴듯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맞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이론하고 막 상충하고 뭐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요, 글쎄요, 저는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수기운이 너무 강해져서
자, 이때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포인트. 수기운이 강해진다고 무조건 그러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밤이 깊어야 해가 뜬다 그랬잖아요. 즉 자월, 뭐 미시생, 자월, 뭐 인시생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자월 자시생이죠. 밤이 깊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기운이 강해졌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자라는 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주 극한으로 밀어붙이겠죠. 그러니까 비로소 화기운이 눈에 들어온다. 이거를 이때는 운적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운적으로도. 네. 그리고 그 운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건 뭐냐?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경우.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는요. 여러분들도 이룬 통해서 다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하루하루 이룬 보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모군이 들어오면은 금에 대한 생각이나 금에 대한 오행이나 십성에 대한 생각 또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정화가 오게 되면요. 개수에 대한 현상, 네, 개수에 대한 현상 이런 것들이 또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는 말 그대로 눈에 들어오는 거고요. 지금 밤이 깊었으니까 얘를 크게 해석한다 라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조금 혼동하실 수 있는데 밤이 깊지 않더라도 이 비유적인 표현을 드리자면요. 즉 자월 미시생이 되더라도 목이 들어오면 금이 보이고 정화가 들어오면 개수가 눈에 보이는 건 똑같지만 그냥 그 심리만 일어나고 말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그 사건이 터지느냐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실제로 가시적으로 터지고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는 비유적인 표현을 드리자면 밤이 깊었을 때 그런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제가 최대한 좀 쉽게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요. 그게 막상 말씀드려보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네요. 자, 근데 하지만 목이 들어왔을 때 금에 대한 심리, 가시적인 현상이 안 생기더라도 그리고 정화가 들어왔을 때 개수에 대한 심리, 개수의 현상이 안 생기더라도 이런 심리가 일어나는 것 자체도 저는 실은 대단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우린 뭐 지능을 갖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이 사람의 사소한 심리들, 예를 들어서 어떤 개수의 심리를 갖게 됐는데 운의 흐름을 봤더니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끌어가더라. 그럼 결국에는 그것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때문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는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겠죠.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예시가 이제 뭔가 하면요. 을목일간, 병화, 해, 자, 축. 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게 이제 인성이에요. 그리고 얘가 상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명식의 주인공이 딱 오셔가지고 제가 남편하고 사이가 무지 안 좋은데 혹시 이혼할 일이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기존의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상관이니까 상관이 막 세게 들어올 때 이때 이혼하시겠네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잠시만요. 일단 이건 예시니까요. 이런 명식이 있으시다고 무조건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네, 대운하고 세운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다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그냥 편의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임신년에 이혼하시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왜냐면 수기운이 너무 강하죠. 근데 수기운이 가뜩이나 사주원국에 강해서 병화가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심리는 생각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결국에 병화를 쓸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런 와중에 임신년이 왔고 심지어 이 신금은 정관이에요. 게다가 신자 반합까지 하면서 수기운을 강하게 형성하는 것도 모자라서 천간으로 임수까지 올라오더란 말이죠. 그러면 수기운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이 명식의 주인공은 병화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육친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하지만 심리가 수반되는 거의 모든 행위들은 이 부분을 저는 유심히 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뭐 이렇게 설명드리다 보면 사실 뭐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고요.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제가 보는 방식이 특별한 방식은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 운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추가되는 게 있다면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결국에 그 운이 어디로 튈 것인가. 굳이 따지자면 아웃풋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웃풋? 네.
이 운은 인풋 같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환경도 중요한데 그게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명리 공부하는 이유도 뭐겠습니까? 환경도 환경이지만 결국에는 제가 부자 되나요? 뭐 명예를 얻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도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의 심리도 아주 디테일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대로 설명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종종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 들어오는 운 자체 똑같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연산을 하나 더 하는 것이다. 들어오는 운 자체를 보고 기륭 판단하고요. 여기서 이미 기륭은 끝나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